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선 임소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0일 최후 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으나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9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스토킹 범죄를 일삼던 한 40대 남성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50대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 여성의 소중한 인생과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 전주환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미약한 수준의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원, 경찰, 서울교통공사 모두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법원은 피해자 전주환의 불법 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2차 고소를 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가해자가 직위 해제됐다는 것은 회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모두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랬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선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처럼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3년 동안이나 스토킹했고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법원은 이를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 법원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안일한 문제의식. 늘 살인 행위와 같은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생겨나는 새로운 법들과 개정되는 과거의 법들. 왜 우린 진작에 이러한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고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피해자와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오늘 기자의 시선에서는 전주환이 스토킹 가해자에서 살인마가 되기까지 그저 안일했던 법원과 경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매번 사건이 터져야 문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임소희였습니다.